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이제 그 8월 달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벌써 여름도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름 휴가 다녀오시고 뭐 이렇게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막 많이 하시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또 집중을 해서 또 이제 부동산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셔야겠죠.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항상 제가 얘기 드립니다. 시장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되고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기회가 오는지,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파악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핫했던 것들이 이제 로또 청약, 뭐 강남권도 마찬가지고 동탄, 뭐 하남 이쪽으로 포함해서 당첨이 되면 최소 뭐 적게는 뭐 5억 미만으로, 많게는 20억까지 뭐 벌 수 있는 그런 로또 청약이 되게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청약 홈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근데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겠죠. 부동산 자체에 관심 없는 분들. 근데 관심 없다고 하신 분들도 그 청약은 다 넣는 걸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사실 돈이 확실히 된다라고 눈에 보이면 사람들은 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고 열심히 또 그 임장을 다니고 부동산 뭐 법원을 다니고 경매를 배우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그게 또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된다란 말인 거죠. 남들 다 하면 그거 확률적으로 나한테 그 돈이 수익이 올 확률이 좀 적겠죠. 그래서 남들이 좀 안 할 때, 덜 할 때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역 분석편 간단하게 뭐 분석이라 하긴 좀 그렇고, 관심 포인트, 대전 하면은 이런 동네구나, 이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나가야겠구나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분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면, 대전 하면 떠오르는 건 뭐가 있어요? 떠오르는 건 보통 다 열이면 성심당 얘기를 하시겠죠. 성심당이 뭐 거의 대전이라는 도시보다 유명할 정도로 그 대전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성심당입니다. 사실은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 교육, 군사, 한 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 도시를 좀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대덕연구단지라고 해가지고, 그 대덕연구단지부터 교육하면은 정부 그 대전청사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군사 관련된 그 시설들이 엄청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생각해보면 지방 광역시 중에서도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그 몇 개지? 전국에서 거의 서울 제외하면은 제일 많은 도시가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교육열도 높고, 또 이제 그 군사 관련 시설들이 되게 많이 즐비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학, 교육, 군사의 도시라고 이미지가 조금 바뀌어 있죠.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노잼 도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 가지만큼은 되게 특징적으로 대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주로, 주위 위주로 어때요? 부동산이 좀 눈여겨볼 이유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런 연구단체나 교육, 뭐 예를 들어 그 서구나 그 유성구 같은 데 가면 그 학원가들이 되게 잘 형성되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부동산을 좀 보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인구가 한 144만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인구는 한 어느 정도냐면, 광역시 6개 광역시 중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곳들이 부산이랑 그 인천이죠. 거기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절반 조금 못 미치기도 한데, 원래 그 대전 같은 경우 인구가 150만 대까지 갔다가 왜 144만을 떨어졌을까요? 다른 도시랑 다른 광역시랑은 달라요. 다른 광역시는 보통 일자리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수도권의 일자리를 찾아 헤매면서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출되면서 그렇게 됐던 건데, 사실 대전은 서울, 경기 제외하면은 젊은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빠졌냐 했을 때, 대전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세종시가 있죠. 세종시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아주 빵빵한 도시죠. 거기로 인구 유출이 많이 되면서 인구가 빠진 거지, 세종 인구시 유출을 좀 제외하고 대전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6개 광역시 중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연구단지나 이런 것들, 교육이나 살기 되게 좋게 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선호도가 되게 충청권에서는 되게 높고, 그 순유입되는 인구수가 되게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4만이면은 광역시로 따지면 광주랑 비슷해요. 광주가 140만 대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앞서 살펴봤던 부산이나 대구보다는 인구수가 조금 적긴 하다. 그래서 그래도 서울권,
그 경기도권, 수도권이랑 좀 가깝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또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놀랐겠지만 저도 이제 자료를 살펴보다가 그 놀라게 있는데 1인당 개인 소득이 전국 3위라고 합니다. 보통 1위 하면은 당연히 서울일 거고, 두 번째는 어디가 있을까요? 경상권 라인에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울산광역시, 현대의 도시 울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위 소득 자체도 되게 높고요. GDP나 이런 게 되게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전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런 정부 청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구기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이나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연봉이 대체적으로 높은 그 분들이, 화이트 칼라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 소득이 전국 3위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경쟁력상 젊은 인구도 되게 많고 개인 소득도 되게 높고, 아까 일자리도 충분히 조금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염려했을 때 대전이라는 도시를 지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낮게 보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대전은 대장 입지가 어디냐 했을 때는 사실 뭐 부산하면 해운대, 인천하면 송도처럼 바로 막 떠오르는 곳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부동산에 관심을 덜 가지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부동산에 그래도 지방에 투자를 좀 해봤다, 또는 해보려고 임장 정도 내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의 레벨에서는 다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둔산동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둔산동은 이제 대전 서구에 위치를 해 있고, 여기가 이제 대장 아파트들이 조금 모여 있는 크로바나 목련, 다 3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 1호선 지하철을 끼면서 시청이나 그 라인들 주변으로 상권이 되게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상권 플러스 학원가나 이런 것들 잘 발달돼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되게 조밀하게 모여 있어요. 대단지든 뭐든. 그래서 입지가 거기가 제일 좋다라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있고,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장의 입지를 지니고 있으나, 아까도 얘기했던 30년이라는 연식이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대전이 조금 이따 얘기드리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조금 덜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좀 주기도 합니다. 연식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연식이 오래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은 가격 상승에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대전하면은 서구 둔산동, 그 외에 뭐 유성구나 이런 데들이 조금 인기가 있는데, 뭐 되게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둔산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 물론 다음 상승장 때 왔을 때는 판도가 조금 바뀔 여지도 있긴 합니다. 꼭 둔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지금 신고가 작년 기준으로 갱신했던 지역들이 있어서 거기를 좀 유심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둔산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라고 이제 살펴봤을 때는요, 지금 대전은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 여러분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1월달, 2월달 최저점을 찍으면서 3월달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가을 전까지 반등을 했다라고 봤을 때 대전도 그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작년 그 5월달, 6월달 기점으로 해서 여름 지나서 되게 많이 오르고, 작년 연말까지 12월까지도 분위기가 좀 괜찮았어요. 매매나 전세 그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올해 1월달 들어서면서 그 상승세가 약간 꺾인 상태에서 매매나 전세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약간 약세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약간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작년에 경매에 낙찰받았던 물건 최근에 보니까 원래 이제 샀을 때 금액대 정도로 조정이 조금 됐던데 크게 부침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좀 받았다, 올해 초에.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입지가 좋은데 위주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서구 둔산동 이 위주로 그 근방의 아파트 위주로 좋은 입지가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다. 그래서 호가가 살짝 올랐고 실거래가 진짜 야금야금 오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급매가 있으면 급매가 처리가 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가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그 대전에서 가장 핫한 입지에 속하는 이제 서구 둔산동이라는 곳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 청사, 뭐 예술의 전당, 엑스포, 그다음부터 뭐 광역시청, 서구청, 법원 이런 데들이 쫙 깔려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여기 위주로 이제 방금 얘기 드렸던
가장 비싼 아파트가 여기 크로버 아파트, 목련 아파트를 많이들 꼽습니다. 심지어 이 크로버 아파트 같은 경우는 34평대가 100세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세대 조금 넘나? 하여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력이 아닙니다. 그냥 40평대, 50평대가 이제 주력임에도 불구하고 30평대가 이제 10억, 뭐 11억,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는 그런 상권이고, 상권 플러스 지금 학교, 학군,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고급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관사나 이런 데, 관사가 아니고 그 구청이나 시청 뭐 이런 데 법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고, 공원 있고, 지하철 있고, 그러니까 없는 게 없으니까 여기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주변 위주로 뜨문뜨문 거래가, 실거래가 약간씩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여전히 보합이거나 살짝 그 가격이 조정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 그 부동산 관심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궁금하다. 그리고 남들보다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아직 이런 데들은 조금 더 싸게 살 여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분위기가 좋지가 않으니까. 실거주, 최근에 그 우리 여기 대전 충청권 라인에 실거주로 되게 시세보다 7천만 원 이상 싸게 산 수강생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여전히 내가 실거주로 하실 분들은 기회가 너무 많고요. 투자도 뭐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이런 감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실거주금 투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경매로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그 부비게이터 1:1 오프라인 다마고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 낙찰 받을 때까지 제가 1:1로 개별 피드백을 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계속 열심히 같이 성과를 이뤄내고 있고, 7월 달에만 무려 거의 6분 정도가 낙찰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더 딥하게 내가 이 시장에 왜 여기를 투자해야 되는가를 알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수익을 내고 싶다, 실거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경매 1:1 부비게이터와 함께하는 오프라인 다마고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비게이터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